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4월 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평의에 대한 소식통들의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타당하고 유력한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4대4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그제 최종 평의에서 각자의 평결 의견을 낸 순서는 법과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낸 재판관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인데요. 가장 먼저 이 의견을 밝힙니다. 정 재판관은 한덕수 대행 때처럼 각하 의견을 냈을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정 재판관의 처형은 윤 대통령이 계엄 직전에 임명했던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고, 정 재판관의 부인은 이 보수 집회에 자주 나가는 열혈 우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가장 늦게 최근에 이 재판관이 된 정기선 재판관인데요. 영장 쇼핑 논란을 일으킨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출신의 민주당 소추위원단의 공동대표와 상하관계인 남편을 둔 이 정계선은 당연히 인용 의견을 냈을 겁니다. 이래서 1대1이 됐겠죠. 그 다음 순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입니다. 하나회 출신으로 우파 정부에서 장성과 장관을 지낸 사람의 사위로 한덕수 대행 심판 때 정 재판관과 같이 각하 의견을 냈으니까 역시 각하 의견을 냈을 것으로 알려집니다. 스코어 2대1이 됐겠죠. 그 다음은 임용 순서에 따라 김복형 재판관이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한대행 심판 때 한대행의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도 위법도 아니라는 판결을 했던 분이라 그때처럼 기각했거나 이번 대통령 심판 때는 그 의견을 각하로 달리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인용 의견을 안 냈을 것은 확실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헌재의 분위기는 사실상 결정이 났습니다. 인용 1명에 각하나 기각이 3명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이 재판관들이 다 인용 의견을 내더라도 대세는 이미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시점에서 의견을 낸 게 바로 김형두 재판관입니다. 김 재판관은 호남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대법관 직행보직까지 올라갔지만 대법관은 못 됐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2번째 후보로 깊숙이 많이 고민하고 검토했지만 TK 출신의 조희대에게 밀려서 대법원장도 되지 못한 한이 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미 3대1로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된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인용을 해도 대세를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 측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라는 게 다수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마치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김형두 재판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면 윤 대통령이 복귀한 뒤에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김형두 재판관은 자신의 한 표, 이 평결 의견을 각하나 기각 쪽으로 냈을 것이 확실하다는 게 이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정청래가 3일 전 이재명에게 4월 4일 선고에 4대4 기각 또는 각하라고 보고했다는 건 바로 이 장면을 소식통을 통해서 정청래도 입수했다고 봐야 하겠죠. 그 뒤에 의견을 낸 좌파의 정정미, 이미선 그리고 소장 대행으로서 맨 마지막에 의견을 낸 문영배는 당연히 인용 의견을
줄줄이 냈겠지만요. 이미 대세는 기각과 각하로 기운 뒤였을 겁니다. 헌재 소식통들은 문형배가 선고기일을 발표하라고 했던 이 정황도 오늘 공개했습니다. 헌재 연구관과 공보관을 불러서 4월 4일 발표를 지시했는데 이때 큰 소리로 뒤로 돌아서서 이제 됐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적극적 의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그 요청으로 했다는 정황인데, 이게 보니까 김복형 등 보수 재판관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등 떠밀리듯이 선고기일을 발표한 정황 증거라는 게 많은 소식통들의 전언이자 이 추정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문형배는 그동안의 평의에서 총력을 다해 인용 의견이 아닌 재판관들을 설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게 모두 무위로 돌아가자 이재명 민주당에 SOS를 보내서 마은혁이 아니면 도저히 인용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과 민주당의 수족들이 쌍탄핵, 줄탄핵, 심지어 내각 총탄핵을 의미하는 통탄핵을 겁박하면서 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몰아붙이고 그게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 같자 문형배 이미선의 임기연장법, 마은혁 자동임명법 같은 이 황당무계하고 해괴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헌재 선고 결과가 이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불복, 저항에 나서겠다고 잇따라 협박했습니다. 특히 3대5 기각이나 각하를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이 결과는 만약 나오면 마은혁이 임명됐더라면 뒤집힐 수 있는 결과라면서 내란 수준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며칠 내에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협박이나 다름없죠. 민주당이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결국 발의한 것도 4일 선고에 자신이 없다는 반증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윤 대통령이 만약 인용으로 물러나게 된다면 최 부총리를 뭐하러 탄핵을 하겠습니까? 이 경제도 어려운 나라 사정에서. 그래서 인용되지 않을 걸 알고 곧바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석열 정부 전복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제 최종 선고까지는 만 이틀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좌파들이 지금 이 전면적인 이 정권 전복 투쟁, 이걸 지금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데 우리 보수 우파들도 이 좌파들의 총력전, 여론전, 선동전에 맞서서 하루하루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명언으로 오늘 직설 매듭 짓겠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